할머니, 차림새가 꼭 폐지 줍는 분 같으신데 무슨 큰 돈을 찾겠다고 오셨어요? 10억이라니. 저는 김말순입니다. 올해로 77이 되었죠.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짓고 장사하면서 자식들 키워냈습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군데군데 구멍이 난 회색 점퍼에 무릎 부분이 다 헤어진 검은색 바지였죠. 발에는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다른 슬리퍼를 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좋은 옷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사준 깔끔한 옷들이 옷장에 몇 벌 걸려 있었죠. 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편한 차림이 제일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제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불편한 옷을 입고 다닐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렸죠. 제 옆자리는 비어 있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더러운 것처럼 피하는 거였어요. 한 젊은 여자는 제 옆을 지나가다가 코를 막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에 깨끗이 씻고 나왔는데 말이죠. 그저 옷이 낡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저를 불황자처럼 대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요즘 은행들은 참 화려하더군요.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대리석 바닥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천장엔 큰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제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이런 곳에 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돈을 찾으러 온 건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좀 봐라. 옷이 완전 거지 같아. 여기가 무슨 구청 복지과도 아니고 저런 사람이 왜 은행에 왔을까? 냄새나는 것 같은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젊은 여자 둘이 대놓고 킥킥거렸습니다.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죠.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평생 이런 취급에 익숙했으니까요. 시골에서 도시로 나올 때마다 받는 대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마음속까지는 보지 못하니까요.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번호표를 뽑으려고 기계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요즘은 다 터치 화면이던데 제 손가락이 굵고 거칠어서 그런지 터치가 잘 안 됐습니다. 이리저리 눌러봐도 화면이 바뀌지 않았죠.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할머니, 비켜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 남자가 제 옆으로 와서 화면을 빠르게 터치했습니다. 순식간에 번호표가 나왔죠. 너무 빨라서 뭘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할머니, 여기 은행이에요. 동사무소는 건너편 건물이고요. 혹시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정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마치 제가 은행을 털러 온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행 맞는디요. 돈 찾으러 왔어요. 제가 사투리 섞인 말로 대답하자 보안 요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믿지 않는 눈치였죠. 그래도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를 감시하듯 쳐다봤어요. 혹시 제가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석으로 가서 앉으려는데 참 서글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자리가 많았는데도 제가 앉으려 하자 사람들이 피했어요. 한 중년 여성은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명품 가방을 옆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옆에 앉는 걸 막으려는 거였죠. 또 다른 남자는 아예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국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구석 자리였죠. 거기서 번호를 기다리며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저를 힐끔거리고 있었어요. 한 직원은 옆 동료와 속삭이며 제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좋은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이상한 걸 봤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문자를 보는 척하면서 카메라를 제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몰래 저를 찍는 거였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든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초라한 사람이 은행에 온 게 신기했나 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번호표를 보니 아직도 10명은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 저에게 쏠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손님들도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 옆을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은행인 거 아시죠? 구걸하러 온 거면 밖에 나가서 하세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구걸하러 온 거라니요. 제 통장엔 그 할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고 괜한 소란만 일으킬 테니까요. 김말수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전광판에 제 이름이 뜨자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이름이 김말순이래. 진짜 돈을 찾으러 온 건가? 에이 설마. 통장에 얼마나 있겠어. 저는 그런 말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오래 앉아 있으니 다리가 저렸어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가는 제 모습이 우스웠는지 누군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걸었죠. 비록 차림은 초라해도 제 자존심까지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3번 창구에 도착하니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윤지수라고 적혀 있더군요. 나이는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손톱은 빨간색 매니큐어로 칠해져 있었죠. 제가 다가서자 윤지수는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뭘 도와드릴까요? 윤지수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존댓말을 쓰긴 했지만 전혀 존중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티를 팍팍 냈죠.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윤지수는 옆 창구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4번 창구에는 모피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막 앉은 참이었어요. 보기에도 부자처럼 보이는 여성이었죠. 잠깐만요, 할머니. 윤지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아무 설명도 없이 옆 창구로 가버렸어요. 그 여성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어머, 사모님. 오늘도 너무 우아하게 차려입으셨네요. 역시 사모님은 뭘 입어도 품격이 있으세요. 호호, 과찬이에요. 윤 대리님도 오늘 립스틱 색깔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브랜드에서 샀어요. 정말 발색이 좋더라고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5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죠. 화장품 이야기, 옷 이야기, 심지어 최근에 간 여행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저 멀뚱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윤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커피를 들고 왔죠. 향긋한 냄새가 나는 고급 커피였습니다. 그걸 그 여성에게 공손히 내밀었어요. 사모님, 오늘 특별히 원두를 새로 갈아서 내렸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고마워요. 윤 대리님은 정말 센스가 있어요. 그 여성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윤지수는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설탕이 더 필요한지, 온도는 괜찮은지 계속 물어봤죠. 마치 카페 직원처럼 말이에요. 은행 직원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오래 서 있으니 무릎이 욱신거렸죠. 의자라도 가져다 앉고 싶었지만 창구 앞을 비울 수는 없었어요. 다른 직원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좋으련만 모두들 못 본 척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들이었죠. 10분이 지나서야 윤지수가 돌아왔습니다. 인사는커녕 짜증스러운 한숨을 푹 쉬더군요. 아직도 계셨네요? 뭐 하실 건데요? 무례한 말투였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봤자 제가 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테니까요. 예금 인출하러 왔는디요. 얼마나요? 좀 큰 돈인디. 제가 망설이자 윤지수가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눈을 희번덕거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죠. 할머니, 빨리 말씀하세요. 뒤에 기다리는 분들 많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기석도 텅 비어 있었고 다른 창구들도 한가했죠. 윤지수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저 저를 빨리 내쫓고 싶었던 겁니다. 통장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낡은 통장을 꺼내자 윤지수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통장이 오래되어서 겉이 까맣게 때가 탔거든요. 평생 만지작거린 흔적이었죠. 소중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라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윤지수가 통장을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잡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휴지로 통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통장은 재발급 받으셔야 해요. 보기도 안 좋고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안 돼요. 규정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오래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고객님들 먼저 처리해야 하거든요.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은행에도 순서가 있거든요. 중요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의 차이를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였죠. 겉모습만 보고 저를 돈 없는 사람으로 판단한 겁니다. 윤지수가 손짓으로 뒤에 있던 젊은 남자를 불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였죠. 선생님, 먼저 처리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남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보다 할머니가 먼저 오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선생님처럼 바쁜 분들을 먼저 도와드려야죠. 결국 그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옆으로 비켜섰죠.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남자의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체크카드 재발급이었죠. 보통 5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지수는 일부러 천천히 처리했어요.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거리고 컴퓨터를 느릿느릿 두드렸죠. 중간중간 다른 직원들과 잡담도 했습니다. 명백히 저를 괴롭히려는 의도였어요. 20분이 지나서야 그 남자의 업무가 끝났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저에게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할머니, 이제 해드릴게요. 윤지수가 비로소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했죠. 마치 이제 됐냐?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창구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의자라도 하나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무시당할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저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세요. 얼마를 찾으실 건가요? 윤지수의 태도는 여전히 불손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아서는 저를 내려다봤죠.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말이에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 돈을 인출하려고 왔는데. 순간 윤지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대놓고 비웃는 거였죠. 그것도 모자라 옆 창구 직원을 쿡 찔렀습니다. 야, 이거 들어봐. 할머니가 큰 돈을 찾으신대. 옆 창구 직원도 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죠. 큰 돈이요? 대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설마 10만 원을 큰 돈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윤지수의 말에 주변 손님들까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10억 정도요.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지수의 표정이 굳었다가 곧 크게 웃음을 터뜨렸죠. 배를 잡고 웃을 정도였습니다. 뭐라고요? 10억이요? 푸아하.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윤지수의 웃음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봤고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아니, 저 할머니가 10억이래.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치매 아니야? 요즘 노인들 치매 많다던데. 윤지수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는 거였죠. 할머니, 차림새가 꼭 폐지 줍는 분 같으신데 무슨 큰 돈을 찾겠다고 오셨어요? 10억이라니 혹시 10만 원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원 단위를 빼먹으신 건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인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비웃을 테니까요. 통장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밀자 윤지수가 마지못해 받아들었습니다.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죠. 이런 더러운 통장에 10억이 있다고요? 정말 웃기네요. 윤지수가 통장을 펼치더니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듯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게 윤지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옆 창구 직원도 궁금한지 고개를 빼고 화면을 봤죠. 그리고는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네. 진짜 10억이 넘어. 하지만 윤지수는 곧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혹시 위조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남의 통장 훔친 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통장에 제 돈이 있는데 도둑 취급을 하다니요. 내 통장이 맞습니다. 신분증도 있어요. 제가 주민등록증을 꺼내자 윤지수가 이리저리 뒤집어 봤습니다. 마치 위조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빛에 비춰보기도 했죠. 그리고는 컴퓨터로 신분 조회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이런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돈을. 윤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듣게 했죠. 혹시 자식들이 대신 넣어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당한 건 아니고요? 요즘 노인들 사기 많이 당한다던데.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윤지수는 여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어떻게 10억을 폐지 주어서 10억을 모았다고요? 하루에 폐지를 몇 톤씩 주우셨나요?
윤지수의 조롱에 주변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손가락질까지 했죠. 저 할머니 정말 폐지 줍는 사람인가 봐. 그런데 어떻게 10억이 있지? 분명 사기당했거나 자식들 돈일 거야. 그때 한 손님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까부터 저를 찍던 그 남자였죠. 이번엔 대놓고 카메라를 저와 윤지수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너무나 모욕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논에서 모를 심고 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시장에서 장사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죠. 손이 트고 갈라지도록 일했던 시간들, 자식들 학비 대느라 끼니를 굶던 날들도 생각났습니다. 그런 세월을 거쳐 모은 돈인데 이런 어린 직원에게 모욕을 당하다니요.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어머, 할머니 그냥 가시네. 윤지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폐지나 계속 주우시려고요? 아니면 10억이 있다는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도망가시는 건가요? 주변 사람들이 또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 나왔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은행을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은행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슬리퍼가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저를 구경거리로 보고 있었으니 눈물 정도는 상관없었어요.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가슴에 지점장 박성민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죠. 박성민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박성민이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죠. 사실 박성민과는 작년 VIP 고객 초청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박성민은 제게 직접 인사까지 했었죠. 최고 우량 고객이라며 극진히 대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으론 알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박성민이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지수가 동료들과 킥킥거리며 웃고 있는 게 보였죠. 박성민이 빠른 걸음으로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나가신 할머니, 무슨 일이었어요? 윤지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이상한 할머니가 와서 10억을 찾겠다고 하길래 폐지 줍는 것 같은 분이 무슨 10억이냐고 했더니 그냥 가셨어요. 박성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10억이요? 정말 그런 돈이 있었나요? 확인해 보니 있긴 있던데. 이상하죠? 아마 자식들 돈이거나 사기당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통장을 훔친 걸 수도 있고요. 박성민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조회 기록이 남아 있었죠. 박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계좌는 박성민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저를 쫓아 나왔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은행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성민이 다시 창구로 돌아와서 윤지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께 정확히 어떤 말을 했어요? 그냥 차림새가 안 좋으신데 무슨 큰 돈이냐고.
폐지 줍는 분 같다고 했다면서요? 네, 뭐. 실제로 그렇게 생긴걸요. 박성민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윤지수 씨, 큰일 났어요. 방금 나가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데요. 그냥 이상한 할머니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은행 최상위 VIP 고객이에요. 개인 자산이 수십억에 달하는 분이라고요. 윤지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의자를 붙잡았죠. 그럴 리가. 그런 차림새인데.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교육했잖아요. 이번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박성민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본사에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한편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지수의 조롱하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도 귓가에 맴돌았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평생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조카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고모가 인터넷에 떴어요. 지금 완전 난리예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왜 난리라는 건지도 모르겠었죠. 조카가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조카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고모, 이거 보세요. 어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다 찍혔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윤지수에게 모욕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폐지 줍는 분 같으신데라는 윤지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누가 몰래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제목이 은행 직원, 노인 고객 모욕이래요. 지금 조회수가 벌써 50만을 넘었어요. 조카가 댓글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대부분 분노에 차 있었죠. 미친 거 아니야? 은행 직원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완전 인간 쓰레기네. 당장 해고시켜야 해.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난다. 저런 직원이 있는 은행은 절대 안 간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인간들 진짜 최악이다. 폐지 줍는 분들도 사람인데 폐지 줍는다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다. 은행 이름 좀 알려주세요. 불매운동 해야 합니다. 댓글을 읽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분노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모욕을 함께 아파해주고 있었죠. 고모, 이것 봐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공유하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TV에서 본 유명한 배우가 제 영상을 공유하며 글을 올렸더군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그 글에는 좋아요가 10만 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유명인들도 비슷한 글을 올렸어요. 고모, 은행 본사 페이지도 난리예요. 항해 댓글이 폭주하고 있대요. 조카가 은행 공식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당장 사과하고 해당 직원 해고하세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직원이 저 모양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저런 대접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예금 전부 뺄 겁니다. 이런 은행은 믿을 수 없어요. 오후가 되자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죠.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저녁 무렵 TV를 켜니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노인 고객을 모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었지만 음성은 그대로였죠. 윤지수의 폐지 줍는 분 같으신데라는 말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해당 은행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이렇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밤늦게 은행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말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사 고객관리부 부장입니다. 목소리가 매우 정중했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저희 직원의 무례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일 본사 임원들이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다시는 그 은행과 관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내일 은행으로 가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가서 돈 많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까? 아니면 어제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갈까?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정한 옷을 입기로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그런 옷 말이죠. 제가 평범한 할머니지만 무시당할 존재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한 옷이었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구두도 깨끗한 것으로 신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은행 앞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죠. 김말순 할머니이신가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은행 측의 사과를 받아주실 건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직원들이 두 줄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서 있었는데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었죠. 제가 들어서자 박성민 지점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의 초라한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았어요. 김말순 고객님, 박성민이 다급히 다가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본사 임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반백인 중년 남성이었는데 명함을 보니 부행장이었어요. 김말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사 부행장입니다. 부행장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따라서 허리를 숙였죠. 먼저 저희 직원의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행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제가 말하자 부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은행 전 직원이 로비에 모였죠. 윤지수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퀭하니 초췌해 보였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부행장이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김말순 고객님은 우리 은행 최상위 VIP 고객 중 한 분이십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부행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말순 고객님은 우리 은행에 수십억의 자산을 예치하고 계십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우리 은행의 소중한 고객이시죠. 이번엔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윤지수는 다리가 풀렸는지 옆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김말순 고객님이 이 자산을 어떻게 모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일하시며 한 푼 한 푼 모아서 만드신 자산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를 짓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셨죠. 그런 분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모욕했습니다. 부행장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윤지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며 제 앞까지 왔죠. 그리고는 푹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윤지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렀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윤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제의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한 사람만 있었죠. 일어나세요. 제가 말하자 윤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짓이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윤지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만 이런 대접을 받은 게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했을까요? 돈이 없어 보인다고, 나이가 많다고, 옷이 초라하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그때 누군가 여러분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몇몇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말이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았어요. 부행장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발표했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징계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윤지수는 몸을 떨고 있었어요. 윤지수 직원은 고객에 대한 중대한 모욕과 차별 행위로 은행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은행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부행장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지수 직원을 즉시 정직 처분하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윤지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윤지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부행장은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고객을 모욕하고 차별하는 직원은 우리 은행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윤지수가 다시 제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저는 윤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젊은 사람, 당신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윤지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겉모습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알았을 거예요. 당신이 무시했던 그 초라한 할머니가 당신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다시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돈이 많다고 대접받고 돈이 없다고 무시받는 세상. 그게 정상인가요?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부행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오늘 여기 있는 직원들도 다 봤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용서 없을 겁니다. 부행장이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말순 고객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희 은행과 계속 거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일로 신뢰를 잃으신 건 알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은행과는 거래할 수 없어요. 오늘로써 모든 예금을 해지하겠습니다. 부행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십억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은행도 타격이 클 테니까요. 고객님, 제발.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저는 창구로 가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죠. 수십억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모두들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수는 구석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떼어내는 윤지수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윤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진짜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번 일로 배웠길 바라요. 윤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은행 측의 사과를 받아들이셨나요? 직원이 해고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차림새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죠. 예상대로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시당한 노인, 알고 보니 VIP 고객, 은행 직원 해고. 앵커가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시민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손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저도 나이 들면 저런 대접 받을까봐 무서워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정말 나쁜 거죠. 할머니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끝까지 품위를 지키셨잖아요.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진 문제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노인 차별, 빈부 차별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뉴스가 끝나고 저는 TV를 껐습니다. 며칠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평소 차림으로 갔죠. 구멍 난 옷은 아니었지만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제 차림을 보고도 정중했죠. 아마 제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계좌를 개설하려고 왔어요.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편하신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VIP룸으로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죠. 그냥 일반 창구에서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직원들은 큰 돈이 입금되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프로답게 침착하게 업무를 처리했죠. 업무가 끝나자 지점장이 찾아왔습니다. 김말순 고객님,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합니다. 모든 고객님을 소중히 모시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지점장의 말이 진심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VIP실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초라한 차림의 사람도 있었어요. 저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은행이란 건 돈보다 신뢰가 먼저여야 하는 법이지.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신뢰를 잃은 은행은 돈으로도 회복할 수 없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전 은행은 저 하나 때문에 수십억을 잃었을 뿐 아니라 신뢰와 명성까지 잃었으니까요. 저녁에 조카가 전화를 했습니다. 고모 봤어요? 그 은행 주가가 폭락했대요. 고객들이 계속 돈을 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고모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바뀔 것 같아요. 이제 함부로 사람 무시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조카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뜻밖의 편지들이 도착했습니다. 전국에서 보낸 편지들이었죠.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무시당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대신 응징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77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하지만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걸요. 앞으로도 저는 편한 차림으로 다닐 겁니다. 그게 저니까요. 누군가 저를 무시한다면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라도 폐지를 줍는 할머니라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